베트남에서 어느 정도 살아야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베트남 중산층 여자를 만나면 생활력이 너무 강해 집에서 놀고 먹는 베트남자가 정말로 많은지, 베트남 중산층이라면 평균 수입은 얼마고 어느 정도 비싼 오토바이를 타는지 등등 그동안 많은 분들이 베트남 중산층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베트남 중산층에 대해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신다면 베트남 생활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잘 보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믿고 따라오시죠. 우선 베트남에서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중산층은 하루 15,000원 이상 쓸 수 있고 월소득이 84만 원 이상인 가구를 중산층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예전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7, 80년대 한국의 고도성장기 시절이 떠오르듯 베트남은 최근 연 7%에 육박하는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에 임금 역시 해마다 7% 이상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베트남 중산층 역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베트남 자동차 판매량입니다. 지난 2024년 베트남에서 50만 대 가까이 자동차가 팔렸는데요. 판매량을 회사별로 보면 1위는 일본 자동차가, 이어 현대기아차가 2위, 3위로 각각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을 합하면 14만 대로 베트남에서 판매된 전체 50만 대 중 28% 정도가 한국 자동차인데요. 현재 베트남 인구는 1억 명을 갓 넘은 상태로 중산층은 그중 13%, 약 1,3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베트남 중산층의 수는 해마다 늘어 2026년이 되면 지금의 2배 이상인 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토바이 왕국으로 유명한 베트남에서 최근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팔렸다는 것은 그만큼 중산층이 늘고 수입 역시 증가하여 구매력이 한층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트남에서 이젠 집이 어느 정도 산다면 크기가 작더라도 자가용 한 대 정도는 굴릴 수 있어야 그래도 베트남에서 어느 정도 산다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간 부동의 재산 목록 1호인 오토바이 위상이 베트남에서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지에서 몸소 느껴질 정도인데요. 베트남 중산층은 중간 연령이 35세로 비교적 젊으며 대부분 도시 지역, 특히 하노이와 호치민과 같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같이 한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스마트폰 활용에 능하고 페이스북을 비롯한 다양한 SNS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얻는데요. 이들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여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은 해마다 베트남에서 그 기록을 갱신 중에 있습니다. 반면 기존 상가로부터의 구매는 계속적으로 줄어 쇼핑몰이나 거리에 빈상가나 공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등 베트남도 상권의 분위기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이 거쳐왔듯이 베트남 역시 구매 패턴이 기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변화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중산층이 성장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일반적으로 1인당 GDP 3,000달러가 넘어서면 중산층이 급격하게 성장하는데요. 이때부터 소득이 급격하게 증감에 따라 소비 패턴도 변화하며 승용차 판매량도 늘기 시작합니다. 베트남도 바로 이 시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베트남 1인당 GDP는 2022년 2,779달러부터 시작하여 2022년 4,110달러, 2024년 4,700달러에 이르는 등 매년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 당국은 1인당 GDP를 2030년까지 지금의 2배로 늘리고 2050년까지 약 8배인 32,000달러까지 늘리겠다는 야심찬 목표까지 제시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 발전에 무조건 따라오는 물가 상승, 하늘로 하염없이 올라가는 풍선 같은 부동산 가격 등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물가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지갑 속 50만 동 지폐 몇 장만 꽂혀 있다면 며칠 동안 베트남 어디에 있더라도 든든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요즘 얼마 쓴 것 같지도 않은데 금세 지갑이 텅 비어져 있는 것을 볼 때면 최근 급격하게 오른 베트남 생활 물가에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재작년보다는 작년보단 올해가 항상 같은 금액을 가지고
가지고 마트에서 장을 보지만 매번 들고 오는 물건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때면 새삼 베트남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는데요. 치솟는 물가만큼이나 요구하는 임금도 해마다 늘어 최근 5개년 평균 임금 증가율이 7.4%에 달할 정도인데요. 매년 급격히 올라가는 인건비는 현지 한국 기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에서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는 물가에 지금 현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깜짝깜짝 놀랄 판에 가끔씩 베트남에 오거나 기존 알고 있는 베트남 인식으로는 최근 빠르게 변하고 있는 베트남 상황에 당황하기 무척 쉽습니다. 이곳 부동산 상황을 보면 훨씬 더 심각한데요. 내 이름으로 된 자그마한 집 한 채를 갖는 오랜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세계 어디서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베트남 사람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올해 수도 하노이 근로자의 연 평균 소득은 1,0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760만 원 정도인데요. 하노이의 일반적인 평균 아파트 가격은 약 1억 7천만 원 정도로 월급을 받아 다른 곳에 한 푼도 안 쓰고 오로지 집을 사기 위해 월급 전부를 모아도 아파트 구입까지는 22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이 사줄 때까지 22년 동안 가만히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 임금 상승률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기적같이 2022년 동안 월급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일반적인 근로자 수입으로는 하노이에서 집을 사는 것은 현재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건강보조식품 회사로 유명한 허벌라이프가 2024년 실시한 베트남 부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인 5명 중 4명이 현재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족과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해 본업 이외에 부업을 하고 있으며 부업 수입으로는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베트남 일반적인 젊은 부부가 도시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면 둘 다 맞벌이는 필수에다 기본 월급 이외에 온라인 판매나 그랩 기사 등 다른 부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인데요. 치솟는 물가로 인해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고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부 전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며 악착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페이스북이나 각종 SNS상에서 범람하는 수많은 자랑 사진과 동영상들이 베트남에서 돈이 최고라는 인식을 더욱더 확산시키고 있는데요.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수많은 과시용 게시물은 본인의 현지 처지와 너무나 쉽게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베트남 사회 전반에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많은 부작용이 베트남 사회 전반에 속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기의 오각별은 5가지 계급을 상징하는데요. 별은 학자, 농부, 노동자, 상인, 군인 5가지 계층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전통적인 사회 계층분류보다도 이젠 단순히 돈을 얼마를 버는가에 따라 하위층, 중산층, 상위층으로 분류하는 것이 베트남에서 가장 보편적인 계층 분류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베트남 역시 도시와 농촌 간 지역별, 도시별 빈부격차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서민들은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도시에서 작은 집 하나 장만하기가 어렵지만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있으며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 생활환경, 의료 혜택, 자녀들의 양질의 교육에 따른 성공으로 이어지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등 베트남 사회 역시 한국이 처한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까운 태국만 봐도 사람들의 성향, 스타일은 말할 것도 없고 태국 사회 전체가 일본화된 일본판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베트남은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친한 국가로 동남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본판인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이 일본에 비해 확실한 비교 우위에 있는 국가입니다. 또한 베트남 사람들의 기질, 성향,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진 한국 문화 등 한국과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고 베트남 사람들 역시 한국에 대해 무척 친화적입니다. 한국 기준으로 보면 베트남은 분명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으며 베트남 사람들 역시 답답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베트남의 한계를 인정하고 베트남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의 포관에서 서로 간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둘 다 윈윈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은 현재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과도기를 겪고 있습니다.
소비와 씀씀이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으며 소비 패턴 역시 급격히 변화하는 변곡점에 서 있는데요.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이곳에서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같은 베트남의 시대적 기류 변화를 꼼꼼하게 체크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면 앞으로의 계획에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베트남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